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발성과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흡에 대해서 먼저 호흡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그 호흡에 있어서 호흡의 정의, 그 다음에 호흡의 필요성, 그리고 호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호흡의 종류, 끝으로 호흡을 하는 경로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발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죠. 그 호흡법의 정의는요, 이제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산소를 산소를 마셨을 때 배출은 그 이산화탄소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대에서 대화를 하고 대사를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산소를 마신 것을 잘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이산화탄소를 조금씩 내뱉으면서 호흡 발성기관이라든가 호흡을 이용해서 그 울림을 만들어내고 떨림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소리가 크게 변화시키는 이런 작용까지 하는 것을 또 이제 발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호흡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을 또 호흡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그러면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 호흡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호흡은요, 깊은 곳까지 호흡을 저장하는 방법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숨을 쉬는 데 있어서 호흡이 그 허파에 호흡이 남아 있을 때 깊숙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파에 호흡을 완전히 비워두었을 때 새로운 호흡이 아래 밑에 호흡의 허파라고 그러죠. 허파의 제일 밑에 부분도 채우다 보면 바로 횡격막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있죠. 자, 횡격막을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제 복식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깊이 숨 쉬지 않고 반쯤 쉬는 호흡을 흉식 호흡.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해가지고 꼬림점에 도착했을 때 가쁜 호흡을 내셨을 때 그걸 쇄골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공기를 보내야 되죠. 바로 그 공기를 내보낸 것이 그 허파라고 말씀드렸는데 허파에 숨을 들어 마셨을 때 입으로 마시는 거와 코로 마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 입으로 마시다 보면 흉식 호흡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복식 호흡이죠. 그래서 코로 숨을 들어 마셨을 때 그 복식 호흡이 등 호흡을 통해서 등 근육을 통해서 이제 요근으로 호흡이 저장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됐죠. 그래서 요근의 호흡이 저장됐을 때 이제 허리 벨트 부분에 그 압력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평상시 허리에 벨트를 차고 있는 거랑을 이제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호흡을 약간 밑으로 쉬다 보면 벨트가 착용된 것을 느꼈을 때 그 정도 호흡만 저장을 해서 그 호흡들을 이용해서 대사를 하거나 노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흡의 필요성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자, 호흡의 필요성은요, 이제 그 좋은 딕션을 만들어낸다. 자, 호흡을 했을 때 무대에서 대사를 한다든가 말을 할 때 좋은 딕션, 아나운서가 말씀할 때 좋은 딕션을 할 수 있는 것이 평안한 호흡의 상태가 됐을 때 좋은 딕션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은요, 발성을 강화시키죠. 호흡이 불안하게 되면 이 발성을 소리를 낼 때 음이 흔들리거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죠. 좋은 호흡으로 인해서 좋은 발성이 일어나면서 그 발성으로 인해서 좋은 소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다음은 이제 목소리의 다양성이 생기죠.
좋은 호흡으로 잘 저장했을 때 그 호흡의 에너지로 수많은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힘찬 목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아주 나지막하게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나지막한 소리도 호흡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호흡은 딕션을 위한 그 호흡의 속도로 빠른 말을 할 수 있고 또 천천히 말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도 속도와 요거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호흡은 성문 개폐라고 그러죠. 문을 여는데 그 후드를 여는 데 있어서 개폐 운동을 방해하지 않게 하죠. 그래서 마셨을 때 개폐하는 느낌으로 인해서 또 호흡이 밖으로 방출됐을 때 이 성대에 자연스러운 진동 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을 호흡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대 떨림을 위해서 막 이렇게 목을 억누르면서 성대를 흔들어 대면서 비브라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리는 자연 호흡으로 인해서 정리된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 진동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름다운 본인의 비브라토를 만들어내고 본인의 소리를 그 비브라토에 의해서 본인의 소리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은 그 호흡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호흡은 이제 규칙적인 호흡과 불규칙적인 호흡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규칙적인 호흡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한다는데 요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그 호흡을 다스리면서 몸의 릴렉스를 시키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호흡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스트레치가 되면서 이제 많은 자기의 그 릴렉스되는 그 몸의 피로도를 없애주면서 편안함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호흡으로 인해서 규칙적인 호흡으로 인해서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오페라 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는요, 자기가 노래 연습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끊어 숨쉬기를 규칙적으로 연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공연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규칙적인 호흡을 못했을 때는 여기저기에다 숨을 쉬다 보면 호흡을 놓치고 결국에는 성대를 스크러치를 일으키면서 성대의 병목 현상이라든가 성대를 조임이라든가 가슴을 조이면서 안정된 호흡이 되지 않았을 때 많은 성대들을 망가뜨리면서 좋은 공연을 오페라 공연이라든가 연주회를 할 수 없고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만 이제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물속에서 이게 수영을 하는 수영 선수죠. 물속에서 수영을 했을 때 규칙적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그 요가라든가 오페라 가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 복식 호흡을 위한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데요. 이 수영 선수는 흉식 호흡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숨이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숨을 쉬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숨이 가쁘게 되니까 이제 흉식 호흡으로 바로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노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수영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영을 할 때 흉식 호흡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노래 훈련을 할 때는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노래 연습했을 때는 특히 발성 연습, 호흡 연습할 때는 수영을 좀 삼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규칙적인 호흡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바로 무대에서 퍼포먼스, 아주 격정적이고 이런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우리 배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렇지만 배우들이 이 즉흥적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죠. 아주 자기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감정을 극박한 이 극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샤우팅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예, 아주 그 호흡을 불규칙적으로 숨을 쉽니다. 역시 복식 호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통해서 그렇지만 불규칙적으로 호흡을 양을 세게 많이 방출한다든가 또 이게 적게 나지막하게 방출한다든가 이러면서 호흡의 손실이 이렇게 많을 때 숨을 쉬게 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쉬거나 입으로 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한 70%, 80%를 바로 코로 숨을 쉬어줘야 좋은 그 호흡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코로 숨을 들어 마셔야지만이 이 등호 그 요근의 호흡의 저장이 되죠. 그렇지 않고는 그 입으로 쉬었을 때 이 흉식이 가슴이 불어나면서 흉식 호흡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자, 호흡의 근육들을 급변하게 이용하는 배우들의 모습은요. 자기의 상상력으로, 그죠? 상상력으로 가지고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이러면서 서로의 그 감정의 교류, 그 다음에 관객들의 교류를 이 호흡을 통해서 소리의 양, 그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다른 모습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그 호흡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호흡의 종류에 보면요, 이 호흡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쇄골 호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흉식 호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이 있습니다. 자, 이게 쇄골 호흡이라든가 흉식 호흡, 이것들은 이제 조금 호흡이 깊지 않은 모습이죠. 거기에서 제일 깊지 않은 모습은 쇄골입니다. 여기 그 목 밑에 후두 바로 밑에 이 쇄골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상 선수들, 단 급하게 운동을 했을 때 그 벌어지는 호흡이 부족해서 호흡이 거의 깔딱깔딱거리면서 호흡을 숨을 쉬게 되는 이런 경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아주 힘 안 좋은 발성이에요.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을 조이게 되죠. 이 호흡이 조금만 부족하면 이 목을 조이면서 소리를 내게 되고, 이제 소리는 또 깊은 호흡의 소리를 낼 수 없죠. 깊은 호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낮으니까. 그래서 음이 부정확합니다. 소리를 내더라도 그 부정확하게 해서 오래 소리를 내지 못하죠. 바로 이것이 호흡에 아주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노래를 할 때 아주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쇄골 호흡은 좋은 호흡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호흡 중에 또 흉식 호흡이 있습니다. 이 호흡은 실용음악 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죠. 실용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 흉식 호흡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세스릭스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발성 학자도 바로 자기의 그 발성을 이용해서 이 체스트를 사용하는 그 발성법을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또 모습은 깊은 소리를 안 내도 우리의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하나 있죠. 바로 마이크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바로 음성 매체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그 호흡이 깊은 호흡이 좀 많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실용음악에서 하시는 분들도 깊은 호흡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그 이름을 거론하긴요. 그런데 소양이라든가 박정현 이런 사람들은 고음을 길게 내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이 저장이 잘 된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사용해서 긴 음을 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음성 훈련을 우리가 배우로서 음성 훈련을 사용했을 때 이제 복식 호흡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도 흉식 호흡을 쓰시는 분들은 목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흉식 호흡은 조금 좀 복식 호흡 쪽으로 좀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흉식 호흡은 실용음악 하는 분들의 아주 그런 모습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그 흉식 호흡의 이제 등 뒤에 늑골 호흡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복식 호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복식 호흡은 배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호흡이고 최고의 호흡이다. 처음부터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음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훈련을 하죠. 이런 것도 복식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를 하거나 어딘지 그 대사를 할 때 복식 호흡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식 호흡의 방법은 코로 숨을 들어 마셔서 등호흡을 통해서 요근의 호흡을 저장하고 그것이 단전으로 와서 이제 그 소리의 통로로 호흡의 경로에서 소리의 통로로 올라가기까지 그 호흡을 저장하는 능력, 호흡 기관들을 그 관장하는 그 호흡을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식 호흡의 또 기본적인 호흡의 저장은 바로 자기가 벨트를 착용했을 때 그 벨트를 착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의 그 느낌을 아랫배로 약간 호흡을 밑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벨트가 느껴질 정도의 호흡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식 호흡을 현대인들은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전달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복식 호흡을 사용을 안 하죠. 그렇지만 말을 못했을 때 소리로 전달을 할 때 바로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후 태어날 때부터 울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3살 때까지 계속 울음으로 모든 것을 소리로 의사 표현을 하죠. 배가 고플 때나 자기가 불편할 때나 이걸 표현할 때 응애 울 때 바로 이 복식 호흡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목이 쉬지 않죠. 그래서 갓난아이가 목이 쉬어서 놀지 못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복식 호흡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다시 3살 전 그 복식 호흡법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발성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기본이 호흡에 있다. 복식 호흡은 호흡을 잘하게 되면 자연적인 호흡, 그리고 그 자연적인 호흡은 진실성이 표현되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자연적인 호흡을 하다 보면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진실된 자기 목소리, 만들어진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된 목소리로 관객과의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진실된 호흡은, 자연적인 호흡은 긴장을 완화시켜주죠. 그리고 다양한 표현력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복식 호흡을 잘했을 때. 그리고 이런 호흡들을, 복식 호흡들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훈련법 중에 하나가 그 몸을 통제하거나 호흡기관을 통제해서는 안 되고요. 그 통제가 아닌 관찰을.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는 때 그 호흡의 그 느낌, 호흡이 어디로 경로로 가는지 추상적이지만 그런 걸 준비해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 발성 훈련을 연습하고 호흡 훈련을 연습해서 훌륭한 발성이 되고 훌륭한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호흡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호흡의 경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자, 호흡의 경로는요,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두개골 뼈와 두개골의 사이에 연수가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그 호흡이 등호흡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근에 도달하는 겁니다. 요근이라는 것은 등비의 허리 근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 근육의 그 부분이 요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호흡이 저장이 돼야 되죠. 근데 조그맣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크게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배가 훅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노래하는 데 도움을 되지 않는, 배만 이렇게 불렁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근의 호흡이 저장이 된 것이 바로 단전 배꼽 밑 약 7cm, 배꼽 밑 약 7cm에 거기에서 용수철처럼 달려서 소리의 통로로 올라가면서 이 후두에 그 통과를 해서 국의 공명소리를 통해서 상악동, 비강, 전두엽을 통해서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이 과정이 호흡의 경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코로 숨을 들어 마셔서 등호흡을 통해서 요근과 그 다음에 바로 그 허파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같이 받으면서 국의 공명 소리와 그 다음에
비강을 통해서 미간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이런 과정을 호흡의 경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그 호흡의 정의와 호흡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호흡의 목적, 그다음에 호흡의 종류, 그리고 호흡의 경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습득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 끝이 될 수 있는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가 우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복식 호흡을 잘못 사용을 했었어도 이제 선생님과 대면 수업을 통해서 복식 호흡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복식 호흡을 잘 연습을 해서 훌륭한 배우의 길로 도전장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